네, 기자브리핑 한 주간의 교육 현장. 오늘은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프라임 사업의 후폭풍에 대해서 들여다봅니다. 이 프라임 사업 발표 후 상당수의 입학 정원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의 교실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윤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학가 그야말로 이 프라임 사업으로 초비상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네. 아직까지 혹시라도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프라임 사업이 뭔지부터 먼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령 인구 감소와 산업 수요에 맞게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이 프라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어서 잘 예.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 네. 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이라고 해서 프라임, 그러니까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 이 앞글자들을 따서 프라임 사업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이제 결국 프라임 사업은 대학의 그 체질 자체를 좀 사회 수요에 맞게 바꾸는, 즉 우리가 미래의 직업 수요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게끔 하는 일종의 대학 구조개혁 사업인데 네. 여기에 무려 2천억 원이라는 정부 예산이 걸려 있다 보니까 대학들이 앞다퉈서 신청을 하게 된 거죠. 자, 이 신청이 다 끝나고 사실 지난주에 이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선정이 된 대학은 물론이고 탈락한 대학, 심지어는 이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마저도 반대를 그렇게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난 월요일에 이 네. 수도권 대학에 있는 총학생회들이 교육부의 프라임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보면요. 첫째는 프라임 사업 때문에 이 기초 학문이 다른 그 실용 학문들과 막 마구잡이로 섞여서 학문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대학은 뭐 어찌됐던 그 학문을 연구하는 곳인데 그렇죠. 이제는 교육부가 정해주는 어떤 사회적인 수요에 맞춰서 학교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거죠. 예. 관련해서 우선 그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온 학생들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듯 학부는 오로지 취업률로만 바라보고 그저 실업률을 학교가 교육을 잘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떠넘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가.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유 있는 목소리들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예. 앞으로도 교육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학 구조 조정을 해 나갈 거라는 건데요. 네.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물론이고 지원을 했다가 탈락한 대학, 심지어는 이 프라임 사업에 아예 신청도 하지 않은 대학의 학생들도 계속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사업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교, 숭실대의 경우가 그런데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학교가 우리가 비록 이 프라임 사업에는 탈락을 했지만 우리는 그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이 학과 통폐합, 특히 인문대죠. 이 인문대를 통폐합해서 조직을 좀 슬림화하겠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당 학생들은 반발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경우는 그 고려대인데요. 네. 고대는 이번 프라임 사업에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고대 총학생에서는 이제 프라임 사업에 대한 아까 그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서 우리는 계속 여기에 반대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것도 직접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 네.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했더니 학과가 없어졌더라 라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정말 실제로 이웃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농담 같은 현실을 만들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너무나도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이제 대학생들의 입장은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더 비상이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현재 고3 학생들 입시 문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발등에 진짜 불이 떨어진 거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3 수험생들이 지금 수능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내신 준비다, 수능 준비다 해서 정신이 없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 프라임 사업이 딱 발표가 되면서 대학 정원 자체가 확 조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인문사회 정원이 4천 명이 넘게 대폭 줄고 그만큼 공학계 정원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어떤 입시 준비에도 당연히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됐어요. 네. 이제 더구나 이번에 그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을 쭉 보시면은 건국대, 숙명여대, 뭐 한양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네. 이제 보시다시피 대부분 좀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을 할 만한 곳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문과 학생들은 그만큼 설 자리가 좀 좁아지고 당연히 입학 경쟁률까지 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또 당장 그 이번 입시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런 문과 축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어쨌든 보이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우리도 좀 진로를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험생들의 혼란 불가피해 보이는데 좀 보완책이라든가 대책 없습니까? 네, 일단 보시다시피 이 프라임 사업으로 인해서 대학 그 정원이 이공계 쪽으로 좀 쏠리게 됐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곧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때까지 학생들이 문과, 이과로 나눠서 쭉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 학생들에게 어떤 뭐 적절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너무 정부가 좀 밀어붙인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선정된 대학들이요 문과 학생들의 뭐 어떤 교차 지원 이거를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도 일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상당수의 입시 전문가들이 정원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교차 지원을 하는 거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왜냐하면 뭐 어찌됐건 인문계열 교육을 쭉 받아온 이 문과 학생이 갑자기 이런 뭐 정원 문제 때문에 뭐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성적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설령 이제 합격을 한다고 해도 자기 적성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중에 뭐 학업을 포기한다거나 재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프라임 사업 대상 학교가 발표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이상 당장 그 수험생들의 어떤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지는 아무래도 의문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정말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겪어야 할 이 혼란 참 우려가 되는데 사실 이 대학 구조 개혁 그러니까 뭐 입시와 연계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의 미래,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좀 간과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